당뇨관리법. 당뇨는 한번 진단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뇨는 치료하는 병이라기보다 관리하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만 안정적으로 해준다면 평생 큰 합병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왜 생기고 혈당이 왜 오르내리며 어떤 관리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슐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영상만 보셔도 혈당 관리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은 가장 큰 요소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요인들이 혈당을 움직입니다. 그중 하나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하고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끌어올려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잔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역시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절로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분 또는 가족 문제나 경제적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 큰 분들은 식단을 잘 지켜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만큼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근육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5060대 이후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혈당이 쉽게 튀어오르고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유지가 혈당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앞서 혈당이 오르는 원인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관리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전 짧은 호흡 조절입니다. 식사 시작 직전에 천천히 깊게 호흡을 2분에서 3분만 해줘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긴장한 상태나 급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활동이 빨라지고 흡수 속도가 증가하며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그러나 식사 직전의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음식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조금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당뇨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혈당 조절 습관입니다. 식사 후 바로 10분 정도만 걸으면 혈당이 20에서 40% 정도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직후 혈액에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바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전혀 빠를 필요 없습니다. 가볍고 느긋하게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 유지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 근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혈당을 소비하는 큰 엔진 역할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매일 몇 분씩만 해도 혈당 조절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의자를 조금 높게 조정하거나 쿠션을 올려서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 인슐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을 맞게 되면 끝이다. 평생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슐린은 마지막 단계 치료가 아니라 췌장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인 췌장 베타세포가 점점 지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인슐린을 잠깐 사용해 베타세포가 쉬게 해주면 오히려 나중에 인슐린 없이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은 몸을 망가뜨리는 치료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또 너무 높은 혈당이 장기간 유지되면 혈관, 신경, 신장을 포함한 주요 장기가 손상됩니다. 이럴 때 인슐린을 일시적으로 쓰면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4가지 습관이 혈당을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의 식사나 야식은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상승해 잠자는 시간대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입니다. 씹지 않고 바로 흡수되는 형태의 당류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콜라, 과일 주스, 카페라떼, 믹스커피 모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만 4시간에서 5시간 자도 식사를 하지 않아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해하며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계속 높여 유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시니어 분들은 당뇨 관리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근육 감소가 빨라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루 5분만 꾸준히 해도 몇 달 뒤에는 혈당 변동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저혈당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이나 인슐린을 규칙적으로 쓰고 있다면 식사량이 줄어드는 날, 몸이 피곤한 날,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한 날은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를 조금 섭취해 혈당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혈당은 단순히 음식 때문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운동량, 근육량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식후 10분 걷기나 식전 호흡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결코 두려운 치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특히 근육 유지와 저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혈당 안정도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통제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